안녕하세요.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방황하고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힘을 내서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기를 바라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2 용산 사회적 경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너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이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와우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네,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9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용산은 29 데이즈라고 우리 사회적 기업 대표님을 홍도겸 대표님을 모셨어요. 29일 대표님 모시고 제가 이제 이선진 쌤은 처음 이제 우리 기업분들을 만나는 거라 되게 낯설고 생소하고 뭔가 궁금한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29일이 회사 이름이 맞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제품을 파는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2015년에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1년여간 여성의 위생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점을 찾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미션과 비전을 저희가 수립을 한 후에 2016년에 저희가 반값생리대 29데이즈를 맨 처음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 29일 그리고 저희 브랜드 네임도 29데이즈 뭐 영문으로 번역한 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통 여성분들께서 뭐 다들 뭐 정기적이실 때도 있고 비정기적이실 때도 있지만 월경 주기 같은 경우는 28일, 29일, 30일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좋은 어감을 찾기 위해서 네. 저희가 29데이즈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딱 29데이즈에서
하루를 더 하면 소비자분들이 더 채워지면 이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주식회사 29일 그리고 영문으로도 29데이즈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이 29데이즈를 시작한 계기가 여성의 뭐 위생 문제, 문화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제 뭐 바꿔 개선해야 될 점들을 파악하시고 사실 29일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창업을 하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우리 사회에 어떤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기업 미션 그리고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고하게 다져져 있을 때 기업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어떤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고민을 해야 될 일일 때 기본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여성 위생 문제 중에서 위생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 이 미션과 비전도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시대가 바뀌어 나감에 따라 가지고 유동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네 번째 문제인 환경적인 문제 해결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위생용품 시장이 해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도 그리고 생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그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생리대나 아니면 위생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외에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점은 생리대만으로 아니면 위생 제품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저는 80년대 생이지만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편의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마켓에서 생리대를 사러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은 봉다리에 주는 것이 매너다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 문화적인 문제죠. 사회적으로 터부시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제품의 그런 정신들을 녹여 가지고 좀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여성 위생용품들 뭐 구체적으로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떻나요? 네, 작년 재작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자료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다고는 생각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건 비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좋은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운영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쌀 수 있는데 근데 국내 위생용품 시장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비싼 것들은 비쌀 수 있지만 저렴하고 합리적인 제품은 또 여러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도 있고 그리고 중고가 제품도 있고 고가 제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포지션들에 있는 제품들이 없고 거의 대부분 마진율을 굉장히 높여서 위에서 있는 제품군들만 있어서 이건 좀 많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리대를 선택을 할 때 보면 이제 요즘은 더 자연적인 거 이렇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 중에서 이거는 좋고 안 좋고를 고를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광고를 많이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상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국내에서 100% 만드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생산을요? 네, 생산을요? 네. 예, 그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 국내 생산으로만 저희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기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컨설팅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분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정해졌을 때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가 어슈런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해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뭐 다른 이제 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초기에는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하게 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그렇게 들어오다가 중간에 어떤 장난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 왜냐면 그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고 말이 다르고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들이 뭐 원재료 값이 위아래로 뛰어버리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혹이 있을 때 이 우리의 퀄리티를 어슈런스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문제점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를 우리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담보를 잡고 리스크를 아무리 그들이 정직하도 하더라도 그걸 담보를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차라리 국내에서 내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 해외 같은 경우는 즉각적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국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조금 국내 생산을 항상 고집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뭐 책임감이나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신 거죠, 대표님이. 그래서 제품은 아웃소싱 하지만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다양한, 외국에 갔을 때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귀엽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이야기를 좀 바꿔서 지금 29데이즈가 용산구에 있죠. 네, 저희가 맞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거의 초창기부터 용산구에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몇 년째고 용산구에 자리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건 이제 성남시에서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가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진행을 하면서 용산구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지금 한 4년 차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전국구 이제 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역 기반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활동하는 이면에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좀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이나 아니면 협력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찰나에 용산구에 저희가 이제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뭐 용산구에는 이제 대학교도 있고 여대도 있고 그리고 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관공서도 함께 있고, 그러면 저희하고 좀 얘기를 잘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가 감사하게 많은 협조도 받고 있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코로나의 뭐 영향 같은 거는 없으세요? 코로나의 영향이 보통 대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활 필수품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보통 보시는 분들께서는 생활 필수품제는 뭐 코로나가 오건 아니면 뭐 어떤 자연재해가 오건 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타격이 없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다른 이제 기업분들이나 서비스나 제품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타격은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 회사 제품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 제품들은 거의 코로나 이전까지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시켜가면서 그쪽으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들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안 하는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일전에 활용을 했던 그런 효율성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매출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쉽지는 않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느낌은 많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제 매출은 그죠, 수익은 계속 이제 나는 것 같고 올라가는 네. 것 같고, 지금 직원은 몇 분 정도 되고 연 매출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한 7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연매출은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 12억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고, 네네.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싱가포르나 해외 시장도 지금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
해외에 이제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물류 비용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서 현재는 지금 싱가포르나 동남아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는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까지도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존경하는 그 기업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지금 29데이즈를 하기 바로 전에 네. 이제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네. 이제 벤처 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어느 좀 받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에 제가 좀 많이 중점적으로 봤었던 내용은 네. CS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CS를 CS라고 저는 맞아. 그때 생각이 되지 않고 소비자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만약에 소비자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받았을 때 그런 때 웬만하면은 이제 기업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구분했을 때 보통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CS를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매뉴얼 거죠. 예, 맞아요. 매뉴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거기서 느꼈었던 거는 소비자가 하나하나 경험했던 불쾌함이라든가 아니면 기분 좋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험들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일편적일 수가 없거든요. 다 다를 텐데 소통을 어떻게 그분들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계속 여쭈어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인가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CS는 CS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정확한 고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번 한 번은 굉장히 불쾌하셨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브랜드에 대한 로얄 커스터머로 내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가 처음 3년 동안은 CS는 모든 GS는 제가 직접 대표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전화 받으시면은 놀래시더라고요. 대표인데요. 네, 고객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왜 남자가 전화를 받지? 였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대표라는데 왜 대표가 나한테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지?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가면서 하면서 저희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니까 저희 회사의 하나의 이제 트렌드 문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고객하고 진심으로 소통을 일단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네. 그 고객이 처음에는 클레임을 걸었지만 이후에는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심을 네. 믿고. 그러니까요. 되게 네.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저도 그러니까 용기 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제 뭐 AS를 받거나 할 때 진짜 관심이 많고 그거를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는 그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 받는 대상이 그냥 서비스 기계적으로. 받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대표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진짜 사골 회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 그리고- 회원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어떤 거 하나하나를 만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제품과의 접점이 있는 상태에서 고객님이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일단 저희는 죄송해야 하는 거는 맞고요. 뭐 저희 일이 아니라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택배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이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사과드리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빠르게 처리를 해드려서 불편함을 없애드리냐가 가장 조금 중요한데 그거를 너무 기계적인 게 아니라 이 고객님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셨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현재 지금 이 부분이다. 네. 정확히 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공감도 좀 같이 하면서 그렇게 뭐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고객님하고 통화할 때는 아무리 길어져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 내에서 아무리 길어져도 뭐 여쭤볼 거는 더 여쭤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좀 천천히 진행을 해라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생리대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다른 제품도 많잖아요. 네네네. 어떤 제품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2016년도에 와디지에서 일반적으로 생리대를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해 안 가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29데이즈 반값 생리대 중형 한 사이즈로만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파란색, 네. 그 초록색 저희 네네. 이제 첫 번째 패키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제품만 팔았는데 구매하실 때 중형 한 사이즈만 구매하시는 부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래도 MVP라는 생각으로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더 확실한 제품을 그래도 안정적이게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사이즈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대형 사이즈도 만들고 그다음에 롱라이너 사이즈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1년 거의 이 세 가지 제품까지 만들어내는데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이 제품들을 어떻게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분들이 더 찾는 건 어떤 것들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분들께서 왜 오버나이트 안 만들어 주세요? 빨리 오버나이트도 나오고 다른 제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워낙에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케이스가 하얀 제품, 유기농 제품을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기농 제품을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3개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생리대만 있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그때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라돈 생리대라든가 네. 아니면 유해물질 생리대라든가 이런 파동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저희는 제품은 안전하지만 그래도 더 안전하기 위해서 소비자분들께서 휴대하고 다니실 때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파우치를 저희가 생산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최근에는 여성 청결제, 대용량 여성 청결제까지 저희가 생산을 해서 소비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모든 제품들, 뭐 생리대 제품뿐만 아니라 유기농 제품 그리고 뭐 여성 청결제까지 항상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 좀 모토로 삼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 이 기업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성 위생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생리대의 가격이 사실 부담스러우면 패드를 갈아야 되는 뭐 시간이나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 맞습니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전문가다. 정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격대를 낮추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 횟수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네네. 좀 더 위생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많이 쓰는 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러거보다는 네네. 여성분들이 사용을 할 때 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교체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네. 양이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죠. 예, 갈 필요는 없는데 또 너무 오래 착용을 하시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저희 2016년도 5년도에 깔창생리대가 굉장히 네. 이슈가 되고 문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 됐죠. 저희가 문제점으로 봤던 거는 가격이 비싸서 아이들이 아무리 지원을 받던 아니면 뭐를 하던 이거를 사야 되는데 똑같은 값이면 뭐 1,000원에 10장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아이들은 2,000원에 10장밖에 못 사는데 한 달에 20개, 30개를 써야 되는데 10개밖에 못 사면 이걸 아이들이 깔짱을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서 지원을 더 해주면은 혈세만 더 많이 나갈 뿐이고 이게 무슨 문제 해결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취약계층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품의 가격을 그래도 소비자 가격을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취약계층이나 아이들이 이 부분은 얘네들만 엄청 싸게 받고 뭐 이러네 뭐 이런 눈치도 볼 것도 없이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전에 나왔을 때 무슨 보건소에서 도장 사인하고 받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저렴하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조례도 제정이 되고 무상 뭐 생리대 지급하는 이제 자치구도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서울시 교육청도 생리대 지원 뭐 이런 이제 무상 보급 이런 이제 얘기들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현장에서 기업들의 이런 고민과 노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다시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행복의 주문, 커피숍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에요.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과 29일 만에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주식회사 29일 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만 바라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뭐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말하시는 거랑은 저희는 조금 진정성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가 미션이자 비전인 부분이 소비자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저희의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이거든요. 가격적인 면이나 뭐 패키지, 홍보 방법 그리고 추가적인 제품을 R&D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리고 진짜로 저희 여성 소비자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취약계층 분들이라든가 저희 이웃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인가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진행을 하는 기부라든가 아니면 제품 전달에만 한다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사회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것이 아닌 실제 당사자들이 마음의 짐을 안 가지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마음껏 사용을 하고 가격적인 부담 혜택을 적게 만드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고 저희 회사의 설립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비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도록 진정성이 느껴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저희 온라인 후기를 바라보다 보면 다른 회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저희에게는 느껴져요. 실제로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굉장히 사회적 기업이다, 좋은 일 하는 기업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굉장히 품질도 좋은데 합리적이기까지 하다 하면서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주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하는 후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성원들도 그런 후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차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회 공헌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실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네. 좀 다양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성으로 굉장히 조금 좀 몇 가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들 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 취약계층 부분을 조금 같이 해결을 하기 위한 대학생 단체가 있는데 십시일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같이 국내에 지금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국내에 있는 대학교대에 저희가 상비생리대를 비치를 했어요. 그래서 상비생리대 비치를 여학우 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쉴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비치를 해서 언제든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게 급할 때 그냥 바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냥 캠퍼스 바로 뭐 나가가지고 구매하기도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급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취약계층 여학우들을 저희가 조금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겐 정기적으로 저희가 배송도 해요? 네,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학교로 뭐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택배처럼 일반적인 제품 택배 가는 것처럼 집으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다가 십시일밥에서도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도 우리 이식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도 저희가 학교별로 좀 테스트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안에서 대신 선생님한테 체크해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가져갈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취약계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이 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학생이든 여학생이면 가가지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네.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생리를 왜 터부시하느냐, 터부시할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제품의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R&D라든가 어떤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일 때 저희 이런 정신들 문화적인 것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게 저희 케이스에는 생리대 모양이 거의 최대한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뭐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휴대를 하시든 할 때 이게 생리대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 여성분들도 봐셨을 때 저희 아까 화장품 그림으로 케이스 보셨겠지만 같아요. 그죠? 네. 보통 화장품 이런 얘기 많이 케이스라든가 하세요. 녹차 네. 티백이야? 맞아. 네, 뭐 이런 말씀들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저희가 피해갈 필요는 없지만 대신 사용하시는 사용자 입장에서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구매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가지고 구매를 하실 때 편하실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야기를 들을수록 굉장히 여성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 저희가 또 생리대를 구매를 하는 것도 기부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9일에 생리대를 반값 생리대라고 많이 불러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네,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네이버에 검색창 많이들 사용하시니까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 29데이즈 아니면 네, 네. 29일 생리대 아니면 반값 생리대 이렇게 검색하면 저희 제품이 나오고요. 주소창에 29데이즈 숫자로 29 영문으로 DAYS 네, 네. .co.kr 들어가시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뭐 그쪽 안 하시더라도 그냥 저희 입점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뭐 보통 알고 계시는 쿠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SSG라든가 아니면 뭐 텐바이텐이라든가 뭐 아무 곳 들어가셔가지고 롯데온이라든가 아무데나 들어가셔가지고 29데이 치시면 거의 대부분 나오실 거예요. 구매를 가능하시고요. 네, 네. 아까 이제 사회공헌 활동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던 거는 네. 저희 자사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한 번 구매하실 때마다 저희가 하루치 생리대라고 해서 유기농 중형 2피스, 대형 2피스 해가 총 4피스를 적립을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저희가 몇 분 구매를 하실 때마다 오늘은 며칠 쌓였네 이렇게 적립을 1년을 쭉 해가지고 연말 정도에 저희가 그거를 올해는 몇 팩이 저희가 기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모여지면 거기에 조금 저희가 더 해서 뭐 NGO 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단체에 저희가 제품을 무상으로 보내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Days for Woman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저희가 적립해서 선물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자사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도 같이 동참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저희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할 때 스타트업이나 벤처 네. 기업을 맨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때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는 거를 느꼈던 게 원리는 제 생각으로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니즈를 충족해드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뭐 힘든 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멋진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내가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제품이나 더 큰 의의를 가지고 기본적인 똑같은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특히 따로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다른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좀 그래도 가져주시고 일반 스타트업이라면 굉장히 소외됐을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서 저희는 좀 그런 쪽에 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꽤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선배로서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맨 처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미션이나 비전 그리고 사회 문제 정의 그게 명확해야 해결. 된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5년 6년 해오면서 아 이게 맞나? 다른 게 맞나? 라는 유혹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우리 미션에 맞나? 우리 비전에 맞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가? 그 기둥의 그 정말 뿌리에 대입을 해봤을 때 아니다. 이건 고민할 가치도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션과 비전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확실하게 정립을 해놓고 그리고 같이 하게 되면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네네.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도 그게 이제 합이 잘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가 합이 잘 맞은 이후에는 MVP로 해가지고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죠. 해결 방법들은 한 가지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라이트하게 간편하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형태 내에서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MVP로 한번 돌려보고 이게 맞나? 해보고 아니면은 피버팅 해보고 피벗이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전환이거든요. 네, 다른 이 해결 방법이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을 또 써봐야지.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비자하고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제품이든 서비스든 구매가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구매에 전환해 주실 분들은 소비자분들이거든요. 계속 피버팅하면서 소비자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좀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제 뭐 미션에 비전에 이제 환경 문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신다랬는데 네. 예,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희는 조금 규모가 작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규모가 커져서 임팩트를 소셜 임팩트라든지 파이낸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좀 더 생겨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재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하려면 조금 저희가 더 많이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8월부터 싱가포르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세계 경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투자로 보고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미래를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리대하고 여성청 결제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있는 다양한 여성 위생용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여성 위생용품 전문 편집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가제로는 저희가 이구픽스라고 해가지고 현재 준비 중인데 저희 사이트 기대되네요. 네, 저희 사이트 내에서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의 좋은 제품들을 합리적인 네네.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려고 해서 그 플랫폼이 갖춰지면은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지금 저희만 바라보고 있는 29데이즈 제품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 29데이즈 제품은 안전하게 소비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구매를 하실 때 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제조에서 유통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다각화 네, 확산될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용산구 1호 글로벌 사견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표님. 아유,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한테 사회적 경제는 무엇일까요? 아,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질문 주신다고 하실 때 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아직 그런 임팩트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비춰줘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사회적 경제 저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공동체들은 어차피 저희도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들이 함께 다 굴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감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기회를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부터 키워드는 신뢰, 뭐 책임감인 네. 것 같아요. 오늘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저희 회사를 잘 알려야 되고 저희 제품도 많이 홍보를 잘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진 쌤, 저희가 네. 이런 29데이즈를 지역에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 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용사레터입니다. 용사레터는 용산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전하는 코너인데요. 10월에 열리는 사회적경제 장터 소식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15일 만리서재 청파로 93길 42 만리서재 카페가 있어요. 이곳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사회적 경제 장터가 열립니다. 많은 주민들, 저희 사회적 경제 분들이 참여하셔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들을 만나시고 구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홍보할 소식은 한 가지고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아니 첫 멘트가 인간은 걷는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집에 걸어가려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멈추지 않고 네. 이렇게 뭐 살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멈추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한 발자씩 걸어가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마지막 마무리도 10월이 다 되어가고 이제 가을이니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어떤 일이든 시 한 편 소개를 할게요. 어떤 일이든 3년은 해야 감이 잡히고 10년은 해야 길이 보이고 30년은 해야 나만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죠. 일터는 돈터지만 내 인생의 꽃 시절을 보내는 삼터이자 수행터니까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건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날들이 내 소중한 인생이니까요. 이제야 잘해볼 수 있겠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젖은 눈으로 한번 웃는 생생한 나날이 와요. 성숙한 가을이 와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 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9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